0419회. 날씬한데도 통통하다며 안 먹어요. 식욕부진, 발육부진과 사암침법 회차 일부 구간에 오디오 믹싱 에러 구간이 발견되어 수정 재업로드합니다. 시청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재업로드로 삭제된 소중한 댓글 의견 주신 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개에 15원, 4개에 60원, 양쪽에 다 붙이면 120원. 이번에는 식욕부진, 성장 발육 부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 세계의 이른바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잘 못 사는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발육부진, 영양실조. 그런데 오늘날 잘 사는 나라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식이 너무 심해. 또는 청소년기에서는 살 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입이 짧아 잘 먹질 않아.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육부진에는 비정격처럼 잘 듣는 게 없습니다. 비정격 아주 잘 들어요. 그런가 하면 악액질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악성질환이에요. 거의 암 또는 암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암에 노출되어서 이 치료 저 치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 입맛도 없고 먹으면 토하고 항암제 때문에 구토, 구역. 그런 경우에 비정격 또는 대장승격을 적용합니다. 비정격을 쓰는 것이나 대장승격을 쓰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대장승격은 아주 악성 식욕부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살펴보십시다. 대장승격은 양곡 양계에 N극면 부착하고요. 통곡과 이간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악성 식욕부진, 발육부진, 악액질, 커캑시아라는 이 증상이 대표적인 증이에요. 의과학적인 근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게 방지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단, 진증에 밝아지기 위해서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할 때 도대체 인체 내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병증이 발생했는가, 어느 장부와 관계 있는 병증인가, 또 어느 경맥의 경기와 관계된 병증인가, 그것을 잘 판단해내야 올바른 치료법을 도출해낼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학에서는 잘 먹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증을 진단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먹는 것과 관계돼서는 옛말에 비위가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위가 약하면 잘 못 먹습니다. 거기에 비장이 위장을 지배해요. 위 자체는 음식이 비어있을 때, 들어가지 않아서 위가 비어있을 때는 물 빠진 가죽 물주머니처럼 약간 쭈글쭈글해요. 음식이 들어가면 위체가 갤퍼스 등의 그 위장 그림처럼 팽배해져요. 음식이 들어가야.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벽에 비장이 머금고 있는 혀를 보내서 풍선처럼 불어줘야 돼요. 비장이 머금고 있는 피를 보내서 물풍선처럼 위장의 정상적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력이 생겨서 수축, 팽창을 하지요. 그러니까 비장이 약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위장도 약해집니다. 그 개념에서 비장이 대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비장이 위체에 음식이 들어왔는데도 혀를 보내주지 못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동의학에서는 이것을 흉협고만이라고 하고 서의적인 용어로는 비장비대 또는 비장종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혀를 쏴주어야 위가 수축 팽창하는 열력이 생기는데 비장이 부어 있어. 그러니까 피를 잔뜩 머금고 있지. 그리고 비장에서는 위장에만 피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간으로도 공급을 하죠. 그런데 비장이 부어 있어요. 그것은 간 문맥이 역류하고 있는 또 증거예요. 오늘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간기 울결, 즉 그것으로 인해서 간 문맥이 역류하게 되고 비장이 붓습니다. 비장비대, 명치를 눌러보거나 왼쪽 갈비뼈 옆으로 갈비뼈 선을 따라서 비장이 있는 자리를 눌러보아서 아파요 하면 비장이 부은 거예요. 비장종대. 서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단 기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읽어드리죠.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때때로 심한 영양실조로 나타나며 비장비대, 비장종대 및 간문맥 섬유증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방약을 함께 적용하면 좋은데요. 비장종대가 만약에 경하거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너무 입이 짧아 잘 먹질 않아. 그러면 소곤중탕이 명약입니다. 고방요약 또는 방약아편 찾아보시고요. 흉협고만이 저명하면 여기 소곤중탕에 소시오탕을 합방해서 씁니다. 과립으로 말하면 소시오탕 과립, 소곤중탕 과립 합방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액질, 그야말로 악성 식욕부진, 발육부진, 그 경우에는 대장 승격을 쓴다 그랬어요. 왜 악액질, 즉 커캑시아에는 대장 정격이 아니라 승격을 쓸까요? 한 논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방 및 근육량 감소를 포함한 심각한 체중 감소, 식욕부진, 빈혈, 낮은 적혈구, 허약, 피로, 한냉성 저혈압 등이 있대요. 그러니까 몸이 차요. 그래서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비정격보다도 이 경우에는 대장 승격을 적용합니다. 역시 삼두인 친구 얘기를 해보면 삼두인께서는 부인들의 변비통 중에서 심한 냉증, 몸이 아주 저체온증으로 냉해, 그런 경우에는 대장 정격이 아니라 대장 승격으로 치료해 준 경험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읽어드리죠. 지방 및 근육량 감소를 포함한 심각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빈혈, 허약, 피로, 한냉성, 저혈압. 그래서 대장 승격을 적용합니다. 비정격증, 대장 정격증, 대장 승격증 중에서 대장 정격증에서는 볼고리, 이하선염, 편도염증 등등에 만져보아서 우들두들 림프절 부은 것이 확인되면 대장 정격, 그리고 종기처럼 여드름이 그냥 고름이 흘러내리고 노랗게 고름이 맺힌 여드름이야. 그런 경우에는 비정격. 그런데 식욕부진, 아이들이 입이 짧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발육부진, 또 청소년층에서 늘씬한 몸매, 아니 늘씬해 날씬해, 근데 거울 보면서 나는 뚱뚱하다, 나는 살쪘다, 이런 데니까 아이 날씬한데, 아주 늘씬한데도 나는 뚱뚱하다. 그래서 음식을 거절하는 거식증에 걸린 그러한 젊은이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심각한 영양실조 걸릴 수 있고요. 생리불순 올 수 있어요. 여성들은. 비정격. 그러나 악성 악액질, 한랭성 저혈압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 병증엔 대장승격을 쓴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침 아카데미, 즉 삼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삼두인 침구 요결의 제32장 각 지문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